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탐정 조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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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글쎄요. 뭐 한 가지를 딱히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잘한 일이 많으셔서. 잘한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좀 네. 열심히 해서 또 모종의 성과를 냈을 때, 그 매 순간들이 좀 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 행복하게 사십니다. 아이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외 선생님은요? 저는 이쪽 취업 컨설팅 일을 하게 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취준생들이 원하는 곳 합격을 하면 또 어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를 좀 이겨봤다라고 하는 자아 성찰 그런 부분들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그 보람감을 느껴서 취업 컨설팅을 한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랑 똑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도 지금까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일이거든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서 이제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반대로 가장 좀 잘못했던 일도 생각이 나는데요. 되게 역설적으로 또 취업 컨설팅을 좀 한 부분이 또 가장 좀 잘못했던 부분. 그래요? 뭐죠? 조금 더 제가 진심을 다할 걸. 조금 더 도와줄 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시즌이 되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한데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제가 좀 약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드니까 한 번만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만 더 진심을 다했으면 한다는 그런 약간의 후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말씀이 더 진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막 꿈에서 나타나진 않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이건 진짜 뭐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양심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더 안 해줬다라고 하면 꿈에서 나타났을 텐데. 네. 참 열정이 보이십니다. 네. 저도 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갑자기. 생각이 자꾸 반성하는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관련 업무보다 좀 더 폭넓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제 주변인들한테 좀 더 뭐 잘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이게 저희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참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따뜻하십니다. 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네. 또 우리 책임감이 있잖아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취준생 분들도 또 실수한 일, 또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위해서 취업 준비에 좀 힘을 더 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면사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방금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셨습니다. 그랬나요? 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건데. 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컨설팅은 진심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직무 토크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무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몇 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탐정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면 뭐 명실공히 전력계의 뭐 가장 큰 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력, 원자력 발전소를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력계의 큰 손, 사무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직무 지도서를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무 직무, 직무 수행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사무 일을 두루두루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기획,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영 기획, 또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또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홍보 업무,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사 업무, 그 외에 회계 감사 업무, 구매 조달 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 지식 어떤 부분이 좀 요구되고 있나요? 우선은 그 경영기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경영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회계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그 경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석력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그 외에 또 이제 기업 홍보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언론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 보도자료 작성 능력 네. 이런 역량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공기업의 사무직은 그 경영학과 출신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고 있고요. 경영학과에서 배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기본적인 지식이랑 마케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인사 업무도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자원 관리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학습하신 부분을 어필하신다면 예,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그렇죠. 체계에 대한 네. 그런 네. 이해를 좀 잘하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인데 아무래도 경영 지원 쪽이다 보니까 보고서를 많이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고서 많이 만든 보고서를 또 보고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영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좀 도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또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업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경영에 대한 그 로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문서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문서 작성 능력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매 조달 업무를 하게 된다면 뭐 외국 협상 거래처와의 어떤 회화 능력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구매 같은 경우는 원가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들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경영 지원 쪽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업에 있는 부서들이랑의 어떤 효과적인 소통,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쪽도 운영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채널과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다루는 그런 네. 업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어떤 좀 논리적인 그런 분석 태도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홍보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쪽에 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렇죠. 좀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좀 마인드들이나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능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꼭 들어가는 게 이제 의수문이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 네. 수리, 문제 해결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사에서는 시간도 그렇고 네. 물적 자원도 그렇고 항상 풍부하게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주어져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 관리. 그다음에 또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부분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술 능력과 뭐 정보 능력도 보통 꼽는데 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본인이 이제 맡은 그런 직무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제 그런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가지 중에서 7가지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7가지는 뭐 문제풀이에도 나오지만 자기소개서의 어떤 항목으로도 나오고 네. 또 면접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를 네. 물어본다는 거를 꼭 네.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사무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수력 원자력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조건은 뭐 굉장히 빡빡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하는 인턴 근무를 한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축도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얼마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될 건가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80%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이고요. 사실 네.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은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시나 탈스펙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에 관련된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희망하는 이쪽 사무직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격증도 물론 없고요. 네. 대신에 우대 자격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자격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변호사, 변리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좀 가산점이 붙고요. 네. 단 여기를 지원하려면 좀 외국어 점수가 맞아요. 필요하다는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토익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토스, 뭐 오픽 중 1개 네. 영어 점수를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이 회사 양식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저희가 이제 조언 차원에서 네.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 경험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 학점이 높습니다. 네. 학점이 4.25점.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이게. 그렇죠. 물론 뭐 네.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네. 공기업에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학점이 안 나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어떤 성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강력할 것 같고요. 전공 자체가 조금 특이하네요. 공공관리학이라고 해서 네. 이게 좀 행정학적인 성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또 추가적으로 경영학까지 복수 전공을 해서 저는 네. 딱 사무행정 쪽에 맞는 어떤 전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뭐 학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려진 상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쩌면 네. 자기 걸 잘 어필하지 못하면 좋은 정보를 오히려 그 블라인드에 가려질 그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소서에 잘 녹였기를 바래요. 네. 근데 또 그 학점이 모든 걸 뭐 대변하는 건 아닌데 네. 각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네. 데서도 좀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하나 특이한 게 취미 특기에서 킥복싱이라는 맞아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약간 좀 정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네. 행동하고 좀 약간 음. 액티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이런 건 좀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기까지 적어놨으니까 뭐 발차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발차기.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럼 얘기할 좋을 것 같은데요. 발차기요. 네. 이런 면접관이 안 걸리길 기대드리겠습니다. 특기까지 킥복싱이라. 네. 근데 특이한 게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렇네요. 와, 이런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여기에만 그 봉사활동을 적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가서 했던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용도 적어주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봉사활동이 이렇게 기간을 보면 좀 꾸준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은 또 좀 긍정적이긴 하고요. 네.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정보를 제가 보고서 면접을 보게 된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어떤 맞아요.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을 좀 필수로 채워야 맞아요. 그런 된다거나 게 있어요. 추천이나 네. 이런 경우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봉사를 꾸준히 하는지 이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깨달음이 있었나 보죠. 삶에 있어서.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이 이력서 한 장으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점도 네. 높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맞아요. 또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맞아요. 좀 네. 나눠주는 삶도 살고 네.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약간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취미로 킥복싱도 하면서요. 발차기 꼭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많아요. 네. 5개인데 이제 친절하게 또 세부 소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큰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직무 관련 경험 네. 또는 경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요. 결국에는 당신이 사무행정직을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눔 커뮤니케이션 인턴이라고 하는 잘 적은 것 같아요. 네. 인턴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여기는 한 달간 네, 현장 실습을 네, 갔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네, 뭐 그런 업무를 했어요. 사무행정이나 마케팅. 네, 그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거나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녹여 놓는다면 네. 사무행정에서 조금 돋보일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게 그 인턴을 했던 회사도 사회적 기업이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어떤 네. 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이런 것들하고 조금 이 매칭이 좀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를 한번 음.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네. 네. 저는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결과를 쓰면서 네. 배운 점을 쓸 때 지금 우리 이제 감정도 쓰고 뭐 실제로 역량도 쓰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방법,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거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했는데 네. 거시적으로 일 처리하는 건 뭐죠? 저 물어보고 싶네요. 조금 그렇죠. 면접 큰 때 그림인 것 물어봐야 같네요. 네. 이거 거시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할 수 적용할 수 있을까? 있을지. 네,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가이드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맞아요. 200자로 기술해주고 역할에 대한 400자, 그 다음에 배운 점 400자에서 딱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보니까 좀 간결하게 잘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문서 작성 능력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직업 윤리와 관련된 항목인데요. 네. 봉사. 윤리적인 행동이라 이제 워낙에 봉사를 많이 했던 친구라 쓸 수 있는 소재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그렇죠.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그렇죠. 규칙 준수 네. 세 가지 중에서 네. 지금 우리 지원자가 선택한 항목은 남을 위한 봉사. 예. 네, 이걸로 봉사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교육봉사를 할 때 네. 가장 많은 소재로 나오는 게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이 친구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봉사를 워낙에 많이 했던 친구니까 네.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너무 좀 뻔한 방법이라 맞아요. 살짝 아쉽긴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빈도가 높다는 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난이도가 예. 조금 안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했던 다른 봉사활동이니까 네.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적어주면 충분히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도를 느끼게 그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지금 다양하게 경험을 했다면 네. 어른들 그리고 그렇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맞아요. 했던 네, 그런 그렇죠, 봉사를 쓰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뭔가 어른보다는 대하기가 그렇죠. 좀 내가 관리하고 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쉬운 그렇죠. 대상이라서 네. 좀 그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이 소재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봉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관되게 왔다는 부분들은 또 좋긴 한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뭐 정직이라든지 좀 규칙 준수 쪽에 네. 네. 좀 다른 모습들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어떨까 좀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하네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내용 중에서 찾아봤어요. 네. 이 봉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지금 뭘 잘했다고 쓰는 걸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잘 못 찾았어요. 네, 내가 이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봉사를 했다.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서 가르쳐줬다. 사실 이거는 좀 잘 드러나진 않죠. 왜냐면 나의 역할 그렇죠. 하겠다고 자진해서 갔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듣던 안 듣던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3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팀워크와 관련된 주제로 써야 하는 항목인데요. 네. 홍보 대사 그 내용을 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 알려드리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 명칭이 나오면 안 돼서 네. 그래서 교내 혹은 학교 홍보 대사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제가 2번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3번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홍보대사 자체적인 어떤 내용, 네. 뭐 아니면 진짜 홍보의 일도 하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또 네. 역시 다른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뭐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라서 전 다른 쪽으로 좀 포커싱을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갈등의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평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평이한 것보다는 네. 뭔가 다른 요인을 좀 뭐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걸 한번 물어보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 때 만약에 또 이게 이 자소서에서 볼 때는 좀 평이해 보이지만 네. 조금 더 뭐 디테일한 내용이 있다면 뭐 그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때 한번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번, 4번, 5번 뒤에 이제 주제가 다르게 있지만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네. 본인이 중재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거나 그런 주제를 많이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겹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심히 했던 거. 네. 네, 그게 이제 관계적인 거를 터치하지 않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그 성과가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뽑아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홍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홍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네, 그걸 네. 준비하는 맞아요. 과정이나 배운 과정을 더 얘기를 하면 네.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재상 관련된 부분. 한수원은 꼭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배려하는 상생 인재다라고 네. 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좀 봉사활동을 한 그런 네네. 측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목표, 이 상생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써야 되잖아요. 네, 준비한 걸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상황만 쓴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목표가 팔로워적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겠다. 이게 목표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보면은 네.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라고 하면 네. 팔로워적 리더십과 중재자의 역할이 같은 것이냐, 그렇죠. 이 내용이 그렇죠, 그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연결이 잘 안 안 되죠. 맞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자소서가 참 갈수록 조금씩 다른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마 항목이 길어져서 네. 집중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번 항목 되게 중요합니다. 한수원에서는 네. 본인의 그렇죠. 인재상이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지를 좀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성 있는 방향으로 잡으신 다음에 작성을 좀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에서 네.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이 의도하는 바를 좀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게 사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5번. 마지막 항목이네요. 예, 마지막 네. 항목입니다. 자, 문제 해결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네. 해외 학술 탐방 준비를 통한 어떤 경험을 썼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에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해 보여요. 그냥 이제 그 설득을 한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 네. 중간에 이제 그 설득을 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 설득의 과정에서 보면 자료를 보여주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자료 보여주니까 설득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좀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쓸 때 네. 입장 차이에 대한 문제를 썼거든요. 네. 이건 또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제가 또 겹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경험을 작성하라고 할 때 스타 방식으로는 이제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액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딱 보여주니까 설득이 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시고 그쪽을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측면으로 가시는 게 네. 읽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사람이나 궁금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네.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네. 네, 만나보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어떤 친구인지 실제로 만나보면 또 이제 자기 역량을 또 저희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기대를 하고 좀 네.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네. 지원자가 준비한 네. 1분 자기소개 영상 보고 네. 네,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시간 관리로 성과를 창출하는 지원자 문서진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많은 대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제가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연, 월, 일 시간 단위의 세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가 목표했던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으며 그 성과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가 찍어주나 이러한 봐요. 경험과 약간 수행 경험을 흔들리는데.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에서 맡을 프로젝트나 업무를 시간 안에 끝내고 좋은 성과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일단 밝은 인상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좀 의외로 목소리 자체는 또 굉장히 좀
중저음으로 네. 깔아주는 그렇네요. 그런 어떤 좀 반전의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면접장에서 이런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지금 계속 그 킥복싱이 남는데 어떤 그런 건강하고 예, 약간 좀 이렇게 발랄한 그런 이미지가 예,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모호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 좀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내용들,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밝고 힘 있는 목소리는 참 호감인데 네. 내용이 네. 시간 관리를 가지고만 이 사무 네.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무 행정에서 역량이 좀 잘 나와 있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원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라든지 자원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회인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일이 아닌가. 차라리 프로젝트 관리를 잘해서 했던 거를 사례를 조금 그쵸. 들어주던가 그쵸.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잘 그냥 목표했던 개인적인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끝냈다 맞아요. 하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면접에서 잘 하길 네. 기대하면서 네. 실전 모의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